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너무나 착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나 시집살이라는 굴레는 저를 옥죄어 왔어요. 저도 저지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참으로 측은했는데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쌓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분이었어요. 내일 그네 골프장 오픈한다고 하니까 너희 단단히 준비하고 와라. 떡이라도 돌리고 음식도 좀 장만하고, 알았니? 동서, 미안해. 아무래도 떡 돌리는 거랑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동서가 야무지게 이런 거 잘하잖아. 예,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무것도 안 해온 애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네가 할 도리니까 그리 알아. 근데 진짜 수저 세트 하나 안 해온 건 동서도 너무 심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털레털레 와? 똑같이 모질한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 아무리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빈몸으로 와? 어머님, 저 이이랑 사는 집에 혼수 다 제가 한 거고요. 이이가 열심히 일해서 청약 당첨되어 집도 장만한 건데 왜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안 주고 안 받는다고 하신 건 어머님 아니셨나요? 매번 이러실 거면 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렇게 들어? 예, 내 친구 며느리는 물방울 다이아 세트로 해줬다더라. 넌 못해도 순금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날 무시하니까 이렇게 맨몸으로 털레털레 다니는 거지. 나를 존경하면 그러겠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겠지.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노여움 푸세요. 솔직히 저도 저런 서민의 삶 잘 모르지만 뭐 동서도 형편이 어려웠겠죠. 제 형편을 고려하여 결혼을 준비할 때 안 받고 안 주기로 한 결혼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착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아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었고 제가 그 아파트 안에 혼수를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다고 늘 저만 보면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는 워낙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어머님께 모피코트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와 형님을 워낙에 차별하고 대놓고 절 무시하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던 형님도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자 똑같이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참 순진하단 말이야.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반대의 말인 거지. 하긴 뭐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다 부담이었겠다. 내일 늦지 말고 골프장으로 와. 동서가 할 일 엄청 많으니까.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니 형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뵐게요 그럼. 어머, 동서 삐졌어? 그냥 한 말이야. 뭘 또 그런 걸로 세상 삐지고 그래? 동서가 워낙 없이 사니 자격지심인 거야. 형님 친정에서 아주버님께 골프장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때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고 가뜩이나 예뻐하는 큰며느리를 더욱더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골프장 오픈식 때 방문해 보니 저와 남편이 할 일을 아예 빼놓은 형님네 부부였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이렇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짠했어요. 예, 이 떡 좀 건물 사람들한테 다 돌리고 오고 너는 여기 화분들 좀 옮겨라. 너네 형이랑 형수가 좀 바쁘니? 얼른 움직여. 엄마, 이거 화분 옮기고 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형네 골프장인데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죠. 시키실 거 얼른 주세요. 저기 바닥도 쓸고 창틀도 좀 닦아라. 아니,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꼭 이렇게 내가 시켜야 되니? 넌 눈치가 너무 없어. 서방님, 아까 저기 손님이 물을 흘렸거든요. 물 좀 닦아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형님, 그런 건 형님이 하세요. 골프장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차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제 신랑이 해야 하죠? 예, 이런 거 좀 부탁할 수 있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부탁이더만. 너도 참 애가 꼬였다 꼬였어. 그러니까요. 인력을 쓰셔야지 이런 걸 왜 창수 씨가 해야 하냐고요. 아무리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좀 그렇네요. 막말로 저희한테 언제 한번 고맙다고 인사나 한 적 있나요? 그저 당연하게 항상 굳은 일부터 시키고 저희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남편을 이렇게 종처럼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어려서 입양된 양자였어요. 아버님은 언제나 보육원 봉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제 남편을 입양했다고 했고 그렇게 평생을 그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엔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입양한 자식도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친아들이랑 차별을 하면서 대하는지 제 마음이 다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늘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었죠.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씨많은 비단결 같았고 오히려 정말 미련하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남자였어요.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주고 이거 다 얼만 줄 알아? 돈으로 환산 못해. 그러니까 넌 평생 나한테 잘해야 한다. 돈을 못 벌면 행동으로서 나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야 내가 널 입양아로 받아들인 보람이 있지. 내 말이 틀리니? 네 형이 이런 거 딱하니 운영하면 네가 와서 청소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네 와이프 그만 떽떽거리라고 해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제 은인이시죠. 이렇게 가족도 만들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근데 어머님, 그래도 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이랑 차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봐도 너무 민망해서요. 입양을 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준 건 감사하지만 제3자가 보면 친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내가 뭔 차별을 해? 당연히 내가 키워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고 큰아들이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뭐 잘못 먹었니? 어디서 저런 털 떨어진 애를 데리고 와서 집안을 사단 내려고 해? 못된 것. 재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위아래도 없이 말대꾸를 합니까? 야, 니 처 똑바로 교육 안 시킬래? 참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늘 저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남편이 겨우 저를 진정시켜야 저는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대놓고 남편과 시숙을 차별하면서 대놓고 저희 집을 무시하기도 하였죠. 원래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 거다. 우리 아들은 오리지널 정통 이 집안의 장남이고 쟤는 솔직히 바깥 양반이 입양하자고 해서 입양했으니까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를 녀석인 거지. 너 나한테 섭섭하다고 생각 마라.
난 그래도 남한테 할 만큼 한 거야. 그럼요. 어머님처럼 성인군자가 어디 있으시다고. 솔직히 남을 저렇게까지 키우신 건 쉽지 않은 거죠. 어머님, 대단하세요. 동서가 어머님 살아온 세월을 다 알아? 뭘 안다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어머님 마음 다치셨겠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다들 그래. 나보고 어떻게 누군지도 모를 자식을 키우냐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 운명인걸. 최대한 열심히 보살피고 돌봐야지. 그러니까 둘째 너, 나한테 특히 더 잘해야 해.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알겠니? 왜 대답이 없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가족이 생기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형님네 식구와 어머님은 저렇게 한편이 되어 골프장에 모든 손님들이 계신 데서 남편에게 저런 행동을 하였어요. 제 기준에 상식이 정말 없어 보였지만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본인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 지금도 저런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눈치를 줬을지 안 봐도 훤했고 그 모습이 눈에 훤해 저조차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입양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왜 죄인처럼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셔. 그래도 엄마 말이 맞잖아. 이렇게 키워주고 입혀준 것도 대단하신 거지. 완전 피도 안 섞인 남인데 그러려니 해. 막말로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나인데 엄마가 걷어주고 키워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더 무시하시는 거야. 아버님만 집에 계셨어도 저러진 못하시는데 점점 아주 더해 보면은. 이번 주에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한테 다녀올 거지? 오랜만이라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아버님도 엄청 기다리실 거야. 그래야지. 아빠 얼굴도 보고 바람도 쐬드리고 그러려고. 요즘엔 매일 보면 본인이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시고 마음이 참 안 좋아. 이번에 가서 기분 좀 풀어드리고 와야지. 그래도 아빠는 누구보다도 날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희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요양원에 방문을 하여 아버님을 뵙곤 했어요. 그래도 집에 아버님이 계실 땐 어머님의 차별이 이렇게까진 심하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고 나서 오히려 더욱더 차별이 심해지셨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아버님을 참 잘 따르고 더욱더 존경하며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뵈러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 어느 때처럼 아버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답니다. 언제 봐도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고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남편을 입양아처럼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본인 귀한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너희 엄마 히스테리 여전하지? 네가 이해해라. 나 이렇게 아프게 되고 본인도 마음 붙일 데가 없고 하니 너한테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괜히 사는 동안 스트레스 준 거 아닌가 싶은 것이 안쓰럽고 짠하고 그래.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 아니었음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쾌차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야죠. 이제 너한테도 털어놔야 할 것도 같고 때가 된 것 같아서 얘기 좀 해야겠다. 세아가 자리 좀 비켜줄래? 할 말이 있어서.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꼭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고 그 이후 남편의 표정은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물어봤지만 남편은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묻는 것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은 까마득하게 흐리고 지나갔어요. 어머님이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이 생각도 나지 않는지 성대하게 생일 잔치를 해야 한다며 한두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온 것이에요. 내 생일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뭘 사왔는지 내가 한번 볼까나? 우리 큰애는 언제나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가져온다니까. 어머, 이 브랜드 엄청 비싼 건데. 아유, 역시 우리 큰애다. 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입고 싶었던 건데.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쇼핑할 때 어머님이 눈독 들이는 거 제가 다 봤죠. 얼른 입어보세요. 아, 동서는 뭐 준비했어? 아, 저도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갔을 때 바지 예쁘다고 하시는 게 생각나서 이 바지 하나 준비했어요. 바지만 사드리기 뭐해서 세트로 어울리는 티셔츠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어머님이 지난번에 입어보고 핏 예쁘다고 했는데 여기 브랜드 저가 브랜드잖아. 1년에 한 번 있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너 참 돈 아낀다. 내가 네 남편 고아 소리 안 듣게 해준 장본인이야. 왜 이래? 에휴, 저기다가 가져다 놔. 일단 이 재킷 먼저 입어봐야지. 우리 큰애 너무 고맙다 정말. 그러게, 동서. 아무리 서방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도 그렇지. 그 옷은 너무했다. 거적대기 같아. 누가 입니 그런 걸? 네? 아니 이거 어머님이 가지고 싶다고. 아 물론 형님이 선물한 가격에 비하면 저렴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큰돈이에요. 알겠으니까 저리 가져다 둬. 저런 걸 어디 입고 나가라고. 이 재킷 좀 봐라. 얼마나 뽀대가 나니? 역시 우리 며느리야. 여유가 있는 형님 선물에 비해 제 선물은 한없이 약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백화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임에도 신경 써서 고른 제 선물을 패대기가 쳐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웃으며 형님에게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수치심이 느껴지고 역시나 어머님은 돈밖에 모르는 분이구나 싶은 게 내가 왜 여기 왔지 싶었어요. 아유, 이쁜 내 며느리. 내가 오늘 그게 한턱 쏠게. 그럴 줄 알고 한우 투플러스로다가 내가 준비했거든. 네가 좋아하는 살치살 구워줄 테니까 얼른 먹으렴. 언제나 내가 너 때문에 웃고 산다니까. 아, 둘째가 가져온 바지도 가져와라. 쓸 데가 있겠네. 어머, 어머님 입어보시게요? 아유, 대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 그 재킷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싸구려 바지네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살치살을 구워준다고 하며 쓸 데가 있다고 제가 사드린 바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입어나 보시려나 보다 싶어 바지를 가져다 드렸더니 일부러 저를 보라고 대놓고 열받게 하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재킷 사다 바친 형님네에겐 살치살 구워주며 내가 사준 바지는 기름 바지로 쓰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걸 누가 입냐? 그래도 이렇게라도 쓰면 되겠네. 너네가 제 친엄마 아니라고 돈 안 쓰는 거지? 예단도 안 해와 선물도 저렴해. 하여튼 너네 두뇌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 내가 지를 키워줬으면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사준 거 그래도 쓸데가 있네. 오늘 아주 한우 구워 먹으면서 쏠쏠이 제 역할 하겠어. 잘 싸웠네.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상식도 뭣도 없으신 분이고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는데 옆에서 침묵하던 남편이 조용히 용지 하나 내밀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 이후 온 집이 개거품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으며 남편은 이때다 싶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어떻게... 네 애비가 그러던? 이놈의 양반이 절대 말 안 하기로 해놓고. 역시 엄마도 알고 있었군요. 그래놓고 평생을 근본 없다느니 그렇게 절 구박하신 거예요? 진짜 역대급이네요. 넌 나한테 불행의 씨앗이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 넌 우리 집안의 양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건 변함없어. 남편이 용지를 내민 건 다름 아닌 아버님과의 유전자 검사 용지였고 그곳은 아버님과 남편이 친자관계가 확실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아버님이 입양을 했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고 평생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친자인 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과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남편의 친어머니였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버님과 남편의 친어머니가 헤어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상하여 따져보니 지금의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고요. 그걸 다 알면서 아버님은 첫사랑을 잊지 못해 본인도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묵인하셨어요. 아버님의 외도가 포장될 순 없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버님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평생 밝히지 않다가 아버님은 요양원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찾아온 후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며 말이죠. 그리고 그 친어머니는 아들을 찾았을 때 본인이 초라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었다고 했고 지금은 강남에 내놓으라고 하는 건물 몇 채가 친어머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남편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엄마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왜 저만 이렇게 살게 한 건가요? 형은 엄마의 자식이니까 평생을 차별받아도 고아인 날 걷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위로하고 살았는데 형이 아빠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왜 내가... 웃기지 마. 네 형이 네 아빠의 아들이야. 네가 감히 네 아빠의 재산이 탐나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지? 재산 때문에 악착같이 남편한테 고하라고 했던 거군요. 아버님 재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댔는지. 남편은 정말 지금도 아무런 욕심 없이 지냈어요. 근데 이젠 말이 다르죠. 아버님의 친자식이 남편이고 아주버님은 아버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분할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이제 엄마, 아니, 평생 절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라고 해야 하나요? 저도 이제 영 끊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재산은 눈꽃만큼도 형이 가져가지 못하게 할 거니 그리 아세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절대 안 참을 거니까. 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저게 언젠가 화근이 될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을 줄 알았다고.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어머님. 그럼 이 사람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빠 자식이 내가 왜 아니야? 맞다니까. 당신 그따위로 말하지 마.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나왔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하고 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을 위한다면 현명하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야 핏줄이 많이 당기는지 아주버님에겐 시골의 땅 조금과 어머니에게 빌라 한 채,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제 남편에게 상속했어요. 아무래도 평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한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 아들 평생 밝히고 싶었지만 참 나도 바보 같지. 이제야 밝히는 날 용서해줘. 그리고 이렇게라도 너한테 보상하마. 아무래도 너한테 보상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참 나도 미련하고 나쁜 애비지. 용서해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상속분은 잘 받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받을 사람은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넓은 세상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친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꿈 같네요. 늘 너에게 밝히고 싶었던 비밀인데 늦게 밝혀서 미안해. 내가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속이 참 후련해. 그야말로 시어머니가 대로할 일이었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인들은 이 상속분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애초에 아버님이 이렇게 상속해 주실 때 어머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니깎게 감히 이 재산을 탐내? 넌 그냥 고 하나 다름없어. 이제 와서 뭐가 편하겠니? 절대 안 변하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가 나눠준 건데 뭘 어쩌시려고. 그리고 핏줄은 그쪽 아드님이 핏줄이 아닌 거죠. 아빠 자식이라고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제 친엄마랑 갈라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저도 이제 안 참습니다. 절대 예전처럼 안 살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어려서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주 지 친놈이 쏙 빼닮아가지고 언젠간 화근일 줄 알았어. 당신 말 조심해요. 이해한테 평생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파네. 돈에 눈이 돌아서는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요. 내가 왜 용서를 구해? 저딴 걸 내가 걷어주고 먹여줬는데 너희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나쁜 것 머리 검은 징승 거두지 말랬더니 이 말이 딱 맞아.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그래, 네 친엄마 만났다 이거지? 그 여자도 끈질겨 정말. 말이야 바른 말로 해야죠. 우리 아빠가 당신네 모자를 거둔 거지. 당신의 위치가 이거라고. 밖에서 나온 자식을 데리고 이 집에 염치 없게 눌러 앉았으면 이제라도 그에 걸맞게 행동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었는데 우리한테 유리했지만 그쪽에서 절대 뺏길 수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결과론적으론 저희가 승소했어요. 상속을 해주는 아버님의 직계자손 1순위가
남편과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값비싼 빌라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의 꿈인 이 재산 모두가 아주버님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평생 어머님에게 차별,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늘 괜찮다고만 했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철저히 남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과 행사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약소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엄청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는데 형님은 본인을 속이고 한 결혼이라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송을 걸었고 아주버님은 졸지에 형님에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형님에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이 소송의 결과로 형님까지 잃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게 계산적인 형님은 본인이 절대 꿀리는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어요. 저 역시 당황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렇게 서방님 보고 고아라더니 사실상 제 남편이 이 집에서 고아나 다름없었네요. 제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전 출신을 숨긴 게 너무 화가 나고 이미 우리 사이에 신뢰는 깨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사생아 출신이었으면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진짜 분하지만 그래도 정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너까지 왜 그러니? 뭐가 달라? 얘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럼 엄한 놈한테 얘를 낳았을까봐? 우리 변한 거 없다. 미운 오리 새끼가 서방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잖아요. 전 이걸 못 참겠네요. 그냥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하죠. 저희 부모님이 하시면 절대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수준이 맞아야지 이거야 원. 내가 저런 사생아랑 결혼을 했다니. 아휴 기막혀. 너 지금 이 재산 다 못 물려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더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제 생각 변하지 않으니 도장 찍어서 서류 보내주세요. 제가 법원에 제출할 테니 괜히 힘 빼지 말죠. 여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나?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종이장 같다니. 애 없을 때 끝내는 게 맞아. 난 당신한테 이제 정 다 떨어졌어. 그냥 깔끔히 끝내자. 그럼 나 갈 테니 서류 보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애초에 욕심을 부려서는 이제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요. 엄마가 책임지란 말이에요. 졸지에 이혼도 당하고 재산까지 나눠 가져야 하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남편은 아버님을 통해 친어머님을 찾을 수 있었고 친어머니분은 정말 멋진 여자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보고 오열을 하며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헤어져서 살았을 때 저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으면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생떼 같은 핏덩이를 떨어뜨려 놓고 자식을 찾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자 혼자 저 정도까지 되었을 땐 정말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나 살기도 바빴어. 미안해. 그래서 악착같이 널 나중에 만나기 위해 이 악물고 일했어. 이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염치불고하지만 앞으로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왜 이제
찾아왔나요? 어렸을 때 찾아오시지. 제가 얼마나 힘겹게 참고만 살았는데. 돈 없어도 엄마 옆에서 그저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싶었다고요. 늘 고아 취급에 없는 놈 취급.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무책임해요. 제가 낳아달라고 했냐고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어요, 왜? 너무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다. 엄마 좀 용서해줘. 그 시절 네가 힘든 만큼 앞으로의 인생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한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네 아빠랑 헤어지고 재혼은 하지도 않았어. 그저 너 하나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이 약 물었거든. 너 8살 되던 해에 사실 네 국민학교로 널 보러 갔었어. 엄마도 없이 아빠랑 입학식에 다녀오는 것 같더구나. 마음 같아선 내가 네 엄마라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네가 혼란스러울까봐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 미안해. 그래도 네 입학식 졸업식엔 엄마가 늘 뒤에서 함께 했다는 것만 알아줘. 하지만 정작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히 살아 계셔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고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남편이 친어머니와 아버님을 용서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워낙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용서를 하였고 친어머니와 왕래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오랜 수건인 이 모든 비밀을 다 풀고 나신 뒤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버님에게 너무 실망이라며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아버님 가는 길 친어머니와 남편이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비밀을 풀어주고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네가 우리 창수 옆에 있어줘서 창수가 버틴 거겠지? 앞으로 시어머니로서 정말 잘할게.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기보다 친모녀처럼 잘 지내자. 내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살 거야. 감사합니다. 사실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 창수가 고아에 입양하였어도 넌 늘 창수 옆을 지켜줬지. 정말 내가 너한텐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창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이게 다 어머님 성품을 창수 씨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하여 저에겐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생겼고 남편에겐 이 세상 무엇도 아깝지 않게 해주실 어머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인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늘 행복해했고 저 역시 너무 기뻤답니다. 남들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아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게 저 역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소식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저 본인 아들이 최고인 양 아직도 살아가고 있겠죠. 이쯤 되니 그저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이제는 저희와 별개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30년을 넘게 키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끝이 난 관계지만 그저 그들도 어딘가에서 본인들의 행복을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